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 사장입니다. 컴퓨터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저렴한 사무용에서부터 영상 편집이라던가 게임을 하시는 고용량의 고사양을 요하는 그런 사양의 컴퓨터들도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큰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요. MSI사의 RTX 4070 Ti입니다. 그래픽 카드 박스가 굉장히 크죠. 그만큼 이 안에 있는 그래픽 카드도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우리가 고사양의 게이밍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고사양의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꾸밀 때 이 사양이 올라가면 컴퓨터 부품들의 덩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크고 박스가 이렇게 크니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크겠어요. CPU도 발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CPU를 식혀주는 쿨러도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이런 부품들이 커지면 또 메인보드도 커야 돼요. 일반 MATX 보드보다는 ATX를 보드를 써서 큰 보드를 써야 또 조립하기도 편하고 부품들 간의 간섭도 없어서 굉장히 제품 내구성에도 좋지요. 물론 히트싱크력도 좋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고사양을 꾸미실 때 이렇게 사양이 높은 것들을 꾸미실 때는 케이스 역시 덩치가 크고 튼튼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사양의 컴퓨터를 꾸미는데, 예를 들어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컴퓨터를 꾸미시는데 케이스는 굉장히 저렴한 걸 고르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컴퓨터 케이스도 컴퓨터 성능에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상의 주인공은 케이스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사양의 게이밍 사양이라던가 영상 편집 사양을 꾸미실 때 케이스도 어느 정도 등급을 보시고 가격이 나가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샘플 되는 케이스를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예를 들어서 한 4, 5만원짜리 하는 ATX 케이스, 미들타워 케이스들도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케이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데 저렴하다 그러면 뭔가 구조에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 펜도 부실하고, 제일 중요한 샤시의 두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실합니다. 이렇게 덩치 큰 부품들이 들어가면, 그래픽 카드라든가 CPU 쿨러, 또 수냉 쿨러도 마찬가지죠. 덩치 큰 부품들이 들어가면 케이스도 튼튼하고 또 무겁기도 해야 되고 구조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앞으로 디아블로4도 출시가 예정인데요. 디아블로4가 굉장히 고사양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4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가의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컴퓨터를 주문을 해 주시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 한 120만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죠. 여기 보시면 펜이 크게 3개나 달려있고 히트시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펜이 3개나 달려있는 이유는 그만큼 발열이 많이 난다는 거죠. 칩셋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식혀주기 위해서 히트싱크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더불어서 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90mm 펜이 3개나 달려있고 하는 이유들은 그만큼 잘 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혼자 식히느냐? 그게 아니죠. 얘를 식혀줄 때 케이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면 전체 컴퓨터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200만원 초반대 넘어가고요. 지금 이거 구성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중반대가 되는 컴퓨터인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간다면 케이스에도 어느 정도 금액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고가의 케이스는 또 부담이 되고, 케이스도 한 3, 4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20만원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몇만원짜리 하는 저렴한 케이스들은 사실 많이 부실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적당하고 쿨링도 잘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무거워? 예, 보시는 케이스는 안텍사의 P20C 엘리트 메쉬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전면에 철제 메쉬로 되어 있는데요. 들어봤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케이스가 무게가 한 9kg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런 케이스로 한 4, 5만원대 정도 저렴한 미들형 케이스, 미들타워 케이스들은 무게가 이거 한 반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케이스가 왜 무거워야 되냐면요, 단순한 건데 얘가 이제 철판이 두껍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덩치 큰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RTX 4070 Ti 같은 것들 굉장히 그래픽 카드가 길고 크죠. 메인보드도 크고 무겁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CPU 쿨러들도 무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부품들이 펜을 달아서 회전해 주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튼튼해야 됩니다. 무겁다는 건 그만큼 튼튼한 거죠. 강철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여러 면에 있는 강화유리도 3mm로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딱 잡아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더 고가의 케이스들도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 제품이 판매가가 지금 11만원 초반대의 제품인데요. 제가 이 케이스 조립해보고 작업해봤는데 조립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조립하기 편하다는 거는 그만큼 구조를 잘 짜놨다는 거죠. 그리고 튼튼합니다. 물론 뭐 택배 보내고 할 때도 당연히 문제가 없기도 한데 프레임이 굉장히 두꺼워서 조립하면서도 이게 든든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물론 힘이 없긴 하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튼튼하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높이가 490mm나 됩니다. 거의 50cm에 육박하고요. 넓이도 470mm 정도, 47cm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높고 길죠. RTX 4070 Ti 같은 그래픽카드들은 굉장히 전장이 깁니다. 한 30cm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픽카드 장착할 수 있는 넓이가 최소 30cm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37cm의 그래픽카드까지 장착할 수 있게 굉장히 폭이 넓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비도 너무 무겁네. 이 너비도 220mm 22cm나 되기 때문에 넓적한 그래픽카드나 뭐 3열 순행 쿨러도 상단이라던가 전면에 둘 다 장착을 할 수 있어서 조립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케이스에다가 3열 순행을 단다면 뭐 상단도 3열 순행이 되고, 이렇게 조립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작업할 때는 3열 순행 쿨러를 사용하지 않고 공랭 쿨러를 넣을 건데요. 공랭 쿨러도 170cm까지 굉장히 덩치가 큰 녹토와 같은 그런 공랭 쿨러들도 다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터 한번 볼까요? 벌써 자꾸 무겁네. 이런 케이스들이, 이런 고사양의 게이밍 케이스라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LED도 많고 한데, 또 그런 화려한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적당히 무난하게 고급진 케이스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텍사의 P20C LET 케이스가 그런 점잖고 멋진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전면에 보면은 지금 뭐 불을 넣지 않기 때문에 뭐 보이시는 게 없겠지만, 전면에 LED가 없는 그런 케이스예요. 얘가 분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전면에 이렇게 철제 메쉬가, 얘가 철판입니다. 철판이 메쉬가 되어 있고 분해해서 물로 세척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친 다음에 이렇게 꼈다가 하시면 탈부착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이렇게 메쉬가 굉장히 뻥뻥 뚫려서 먼지가 다 들어갈 것 같다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내부에 먼지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합니다. 이렇게 먼지 필터도 굉장히 좀 두껍고 부실하고 뭐 흐물흐물한 것들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튼튼하게 먼지 필터가 곱게 잘 되어 있습니다. 먼지를 잘 걸러주고, 전면에서 케이스 떼서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그냥 우리 공기청정기 먼지 필터 털어내듯이 그냥 물세척 해주셔도 되고요. 털어내셔도 됩니다. 자, 안쪽에는 팬이 3개가 보이는데요. 전면에 120mm 팬이 3개가 있고, 또 안쪽에 120mm 팬이 3개가 또 있어서 총 6개의 120mm 팬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6펜 케이스 해가지고 6개의 펜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독특하게 전면에 3개는 동일한데 후면에 1개도 동일해요. 그런데 나머지 2개가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내부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특이한 펜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펜이 120mm 3개가 있고요. 안텍사의 펜도 굉장히 조용하고 쿨링을 잘해주는 그런 펜입니다. 당연히 PWM 방식의 펜이라서 속도 조절도 다 가능하고요.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쉽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장착이 되고, 자, 내부 보기 전에 상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고사양 케이스들이 전면이 다 통으로 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USB 단자 2개 있고, 여기 또 USB-C 타입 3.2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고사양에서는 USB-C 타입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위에도 이렇게 먼지 필터가 달려 있어서 상단에 3열 수냉 쿨러 장착하실 수 있고, 장착 안 하셔도 환기에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케이스 뒷면을 먼저 볼 건데요. 와, 이 철판이 이렇게 크면 낭창낭창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힘을 줘도 뻣뻣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면판만 들었는데도 묵직하고요. 튼튼합니다. 이렇게 케이스 철판이 두껍고 튼튼해야 돼요.
자, 이 후면 쪽은 뭐 일반 소비자분들은 보실 일이 거의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립하는 공간이죠. 또 직접 조립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면 좋은데,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선이 내려오게 됩니다. 뭐 케이블 정리하기 쉽게 이렇게 일렬로 내려오고, 이렇게 밴드도 있어서 조립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으로 다 되어 있어서 조립하기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 한 번만 딱 묶어주면 끝나고, 이 공간도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립할 때 편해요. 배선 작업하기도 편하고,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거는 나중에 뭐 CPU 쿨러 브라켓 제거할 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여기가 낭창낭창하기 마련인데, 이 부분이 전혀 낭창낭창하지 않아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진짜 튼튼한데. 예, 여기 뭐 2.5인치 SSD 장착할 수 있는 게 베이가 2개나 있고요. 하드디스크 3.5인치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확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파워도 굉장히 큰 파워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사양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큰 파워도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워 가이드인데, 요거는 이제 고급 케이스에만 있는 이런 구조인데, 얘도 고급 케이스죠. 가격 경쟁력 때문에 얘가 10만원 초반대에 나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급에 속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측면에 있는 강화 유리를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지금 얘는 어이구, 얘도 묵직하네. 이 강화 유리가 4mm 짜리입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크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해요. 강화 유리가 튼튼하게 되어 있고, 이 케이스는 이렇게 강화 유리로 된 제품도 있고, 강화 유리가 아니라 아까 보신 철판 있잖아요. 이쪽 면도 그냥 철판으로 된 그런 제품도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안에 내부가 전혀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철판으로 된 케이스, 솔리드라고 하나? 그 케이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강화 유리에 이렇게 나사가 구멍이 유리에 뚫려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부실하기도 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판을 덧대서 유리에 붙여 가지고 나사는 별도로 철판에 조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굉장히 묵직하네. 자, 케이스 내부입니다. 여기가 뻥 뚫려서 시원시원한데요. 말씀드렸듯이 낭창거리지 않고 정말 튼튼합니다. 내부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당연하죠. 뭐 키도 크고 넓고 또 폭도 넓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는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75mm까지 그래픽카드 긴 거 장착할 수가 있고요. 뭐 웬만한 그래픽카드 다 장착하는 거예요. 그냥 못 장착하는 그래픽카드가 없을 정도의 케이스고, 그리고 넓이도 넓기 때문에 공랭 쿨러도 키 큰 공랭 쿨러 이런 거 170mm까지 장착하실 수가 있어요. 딱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면에 팬이 이렇게 3개가 있고, 후면에 팬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하단에 팬이 2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6펜 케이스들은 상단에 있어서 배기를 해주는데, 얘는 하단에 있으면서 흡기를 해줍니다. 정말 특이하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안텍사의 케이스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P10도 그렇고 또 이 케이스도 그런데, 뭐 DP503 이런 케이스들도 이렇게 하단에 팬이 2개씩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타사의 미들타워 케이스들에서는 이렇게 하단에서 팬을 이렇게 장착해 갖고 흡기해주는, 그래서 내부의 부품들을 식혀주는 이런 구조를 가진 팬을 장착한 케이스들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환기 구조를 보면 전면에서 팬 3개가 흡기를 쫙 해주고, 이 팬 2개가 또 하단에서 흡기를 쫙 해줍니다. 그래서 5개의 팬이 흡기를 해서 얘가 배기를 해주는 거죠. 하단 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딱 장착이 될 건데, 이따 조립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장착이 될 건데, 그래픽카드 자체의 팬들이 흡기를 해서 히트싱크 시켜줘서 배기를 하는데, 얘가 그래픽카드에 바람이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더 바람을, 외부의 공기를 더 흡기를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기능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뭐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게 별로 기능 안 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 기능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수치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거는 뭐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한번 차이가 나든 안 나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RTX 4070 Ti 달아가지고 그래픽카드에 최대한 부하를 줘서 열을 낸 다음에, 이 하단에 이 팬이 작동을 했을 때와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온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쿨링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좀 뻘쭘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외부에서 바람을 더 흡기를 해주기 때문에 쿨링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픽카드를 저희가 풀로 한번 돌려가지고 고사양 게임하듯이 그래픽카드를
풀로 돌려서 열이 날 때 얼마큼 더 식혀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얘가 작동할 때랑 작동하지 않을 때랑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있어서요.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들이 굉장히 긴데 잡아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설명드렸듯이 상단에도 3열 순행 가능하고요. 360 순행 가능하고 전면에도 360 순행 가능하고요. 3열 순행 하시는 분들도 이 케이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서 조립하기도 좋을 것 같고, 유리랑 양쪽 탈판을 떼어냈는데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자, 그러면 조립 완성된 모습으로 한번 어느 정도 쿨링이 되는지 볼 건데요. 이 케이스가 이 팬들 보시는 것처럼 LED가 없기 때문에 막 화려하고 그러진 않아요. 조립을 해놔도. 그런데 은은한 멋이 있는 그런 케이스고,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의 LED가 나오면 또 은은한 멋이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안텍사의 P20C 엘리트 케이스인데요. 조립 완성해가지고 쿨링이 잘 되는지 한번 얼마나 멋진지 조립 완성된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해놓으면 훨씬 더 무겁겠는데요. 예,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이 케이스가 조립하기 전에 굉장히 넓어서 안에가 휑했는데 이렇게 너무 큰 부품들이 들어가니까 꽉 차버렸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은 케이스도 이렇게 꽉 차버리는데 웬만한 케이스들은 이렇게 덩치가 큰 부품들을 조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CPU 쿨러도 공랭 쿨러지만 굉장히 덩치가 커서 꽉 차지했고, 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꽉 찼죠. 제가 줄자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37cm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픽 카드가 33cm까지 꽉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은 좀 있죠. 4070 Ti 그래픽 카드들이 히트싱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히트싱크도 크고 팬도 3개씩 달려 있어서 굉장히 크죠. 이 케이스가 제 역할을 해줍니다. 이 케이스가 설명드렸듯이 LED가 없어서 반짝거리는 건 없는데 CPU 쿨러하고 그래픽 카드에서 은은하게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멋이 있고요. 설명드렸듯이 케이스 하단에 그래픽 카드 쪽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팬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동하는 상태에 있고요. 이렇게 바람이 흡기해서 배기를 해주는 그런 상태죠. 이렇게 전면에서 봤을 때는 케이스 자체 LED가 없기 때문에 불빛이 세게 나오는 게 없는데요. 여기 보면 은은하게 CPU 쿨러에서 나오는 LED가 은은하게 비쳐서 약간의 멋스러움이 있어요. 이것마저 싫다고 하시면 안에 팬도 LED가 없는 거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게이밍 사양에서 이 정도 불빛은 은은하게 멋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스의 모든 팬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단 팬도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처럼 케이스 커버 다 닫고 강아리도 닫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를 어느 정도 돌려가지고 그래픽 카드의 발열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팬을 제거하고 팬의 작동을 제거하고도 온도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리려고 준비해 놓은 상태고요. 아무것도 지금 실행해 놓지 않은 상태고, 하드웨어 모니터 지금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모니터에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Ti 나오고, 현재 온도가 현재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아이들리 상태에서 33도, 36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온도가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릴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픽카드 배기구인데요. 그래픽카드에서 열이 나면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뜨거운 바람들이 이쪽으로 나오지만 이쪽으로 주로 그래픽카드에 열기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약간 뜨끈뜨끈해졌어요. 지금 CPU도 열심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CPU 쿨러 쪽에서 배기를 해주는 이 상단 후면 부분에 이 팬에서 열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픽카드 쪽은 생각보다 덜 나오고 있어요.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얼마나 히트싱크에서 기본적으로 열을 잘 식혀주는지에 따라서 여기 열 나오는 게 다를 텐데, 얘는 어느 정도 식혀줘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CPU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 끝났는데요. 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픽카드 스코어가 55,545점. 저거 점수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4070 Ti가 높기는 하죠. 빠르긴 합니다. 그래픽카드 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69도 올라갔는데 아이들링 상태에서 아까 33도 이랬으니까 69도면 굉장히 잘 식혀주고 있고 70도 미만이네요. 이거 말고 OCC도 한번 돌려가지고 열이 얼마나 더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OCC 테스트 한 5분 정도 할 건데요. 그래픽카드 온도가 아까 38도였는데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66도고, OCC 테스트가 그래픽카드에 부하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온도가 지금 72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뭐 당연하죠.
예, 테스트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지금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갔고요. 하드웨어 모니터에서는 76도까지 올라갔네요. 이 정도면 잘 식혀주는 거고요. 케이스 자체적으로 지금 다 막혀놓은 상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식혀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의 쿨링이 좋고 또 케이스에서 흡기와 배기를 잘 해주니까 온도가 잘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 하단에 펜 2개 작동하지 않게 하고 테스트 한번 해서 온도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펜들은 다 동일하고요. 이렇게 하단 펜만 작동하지 않게 케이블 빼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유리 뚜껑 닫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픽카드 아이들링 상태에서 온도가 좀 올라가져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그래픽카드 한번 돌렸기 때문에 최저 온도가 좀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최고 온도 보면 되니까 한번 이 상태에서 파이어스트라이크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하단에 그래픽카드 쪽으로 보내주는 펜 2개 제거하고요. 테스트 해봤는데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 70도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1도 올라갔네요. 1도. 자, OCCT도 다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76도 나왔는데요. 온도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5분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스트 끝났는데요. 그래픽카드 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PU 그래픽카드 온도가 최고 77도까지 올라갔네요. 아까가 76도였으니까 이것도 1도 올라갔네요. CPU 온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CPU 온도가 얘가 지금 공랭 쿨러가 달려있는 건데 i5 13600KF입니다. 13600K랑 동일한 거고요. 온도가 79도. CPU 쿨링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예, 조립이 잘 돼서 테스트도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쿨링을 잘 해주네요. 하단 팬을 작동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1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물론 사람의 체온에서는 1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지만 이렇게 컴퓨터에서는 1도 차이가 크진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 자체 전면에 있는 펜 3개 하고요. 후면에 배기펜 하나가 기본적으로 성능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쿨링이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다. 거기다가 하단 펜이 부러지면 약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쿨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테스트한 사양이 기본적으로 고사양입니다. CPU 13600KF에다가 그래픽카드가 4070Ti잖아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고사양의 제품군인데 CPU도 80도가 넘어가지 않았고요. 79도고 공랭 쿨러인데 그리고 그래픽카드 온도도 최대 70도, 77도 이렇게까지만 올라갔습니다. 하단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장시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온도 차이만 있지만 이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게임할 때 장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적당하고요. 튼튼하고 쿨링도 잘해줍니다. 어느 정도 고사양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가격대에 이 정도의 쿨링 해주는 케이스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컴퓨터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컴백컴TV 최장이었습니다.